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준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은 산후조리원 동기들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00일이 지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수다도 떨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6, 7개월을 넘기기 시작하자 서서히 엄마에게 매달리고 낯가림을 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엄마는 모임에 오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 된 민준이는 낯가림이 없어 엄마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엄마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잘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순한 아이를 두어서 너무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민준이 엄마도 엄마가 조금만 없으면 울고불고 보채는 아이들을 보니 민준이가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고 왠지 자식을 잘 키운 것 같아 으쓱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임에서 민준이가 한 행동은 엄마를 적잖이 당황시켰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막 걷고 있을 때라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만 혼자 딴 곳으로 가고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까이 가서 민준아 라고 부르며 팔을 벌려 어서 이리로 와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민준이는 마치 엄마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쑥 지나치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의 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머, 민준이가 엄마보다 이 아줌마가 더 좋은가 봐 라고 웃으며 뭐야, 민준이 구박했어? 왜 이래?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엄마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나는 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 미루며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엄마는 다른 엄마들도 모두 인정할 만큼 열혈 엄마입니다. 각종 육아서와 육아 블로그를 읽고 매일매일 아이에게 해줄 것을 계획하고 해줍니다. 집에는 각종 교구와 교재가 넘쳐납니다.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을 걸고 행동을 교정시켜줍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를 배신해? 화가 난 마음에 뒤늦게 엄마에게 다가온 민준이를 슬쩍 밀어냈습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서 낯가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낯가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낯가림을 지나치게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낯가림이 없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사례를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민준이 어머님 이야기 보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아기들이 낯선 이에 대한 반응은 친숙한 사람이 다가올 때 보이는 반응과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친숙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아기들은 미소를 짓고 옹알이나 다른 긍정적인 반가움 신호를 보이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아기들은 최초의 애착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이전까지는 낯선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애착을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는 불안 반응을 나타내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반응은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에 절정을 이루고요. 두 돌이 지나면서는 점진적으로 약해지게 돼요. 낯가림의 경과는 애착 과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아기들이 낯가림을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애착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낯가림이 약해지는 시기 또한 1차 애착이 끝나는 시점과 일치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낯가림은 애착 과정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낯가림은 아이의 기질이나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부모나 친숙한 성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낯가림이 덜 나타날 거고요. 또 기질적으로 순한 아기는 까다로운 아기보다는 낯가림을 덜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낯가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기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게 애착도 잘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낯가림이 두 돌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돌이 훨씬 지났는데도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애착의 문제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낯가림이나 분리불안 모두 24개월, 그러니까 두 돌경이면 줄어드는 게 정상 발달인데요. 두 돌 이전에 낯가림, 분리불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나 혹은 두 돌이 지났는데도 심하게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나타낼 경우에는 대부분 애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기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기보다는 분리불안 반응을 덜 보이는 경향이 이제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분리불안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 저항 양가형 타입이 가장 심하게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민준이와 민준이 어머님의 애착은 어떤 유형인가요? 민준이의 애착 유형을 보면 회피적 애착 유형으로 보여져요. 네. 회피적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은 엄마를 타인보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엄마보다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민준이 역시 엄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엄마가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이런 회피적 애착은 애착 대상, 즉 엄마가 거부적이거나 아기에게 혹은 처벌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극을 많이 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애착 대상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애착 대상과 있으면 더 불안하고 위협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애착 대상을 피하려고 들겠죠. 또 애착 대상이 아이가 성가시고 불편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과잉 제급, 그러니까 너무 들이댄다라고 느낄 때도 아이는 회피하게 될 거예요. 민준이 경우에는 엄마가 민준이의 정서 상태나 욕구와 상관없이 과잉 자극을 주는 면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회피적 애착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교수님, 그렇다면 저항 애착이나 혼란 애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부모가 둔감하거나 비일관적일 때는 저항 애착이, 그리고 부모가 우울증이 있거나 부모 자신이 어릴 적 학대나 혹은 부모를 잃었던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혼란 애착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민감성입니다. 부모 자신과 자신에 대한 태도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민감성에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 욕구를 잘 파악해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성 있는 양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애착은 형성하게 됩니다. 참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부모님의 우울입니다. 우울한 부모는 아기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더 몰입하게 되고요. 매사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게 되죠. 또한 무력감, 의욕 상실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데도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애착 형성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